안녕하세요. 버스와 여행조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고속버스 기사가 된 지 3년째가 돼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음, 고속버스 기사가 될 수 있는가 궁금하신 분이 많을 것 같아서 제 경험담과 제가 알고 있는 짧은 지식들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고속버스 회사는 지금 중앙고속, 금호고속, 동양고속, 동부고속, 천일고속, 삼화고속, 한일고속 이렇게 회사가 있습니다. 이 서울 강남 고속터미널에 들어오는 주 버스가 7개 회사가 있고 추가로 대원고속과 삼화고속이 있는데 다른 고속 회사보다 대우가 조금 약합니다. 이 7개 회사 중에서 중앙, 금호, 동양 고속은 다른 많은 사람들이 좀 선호하는 고속 회사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앙 고속과 동양 고속은 다른 고속 회사보다 연봉도 높고 일하는 데 있어서 편의도 좋습니다. 그렇다면 경력이 다른 회사보다 조금 더 길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고속 회사 중에서 지원 일단 서류 접수가 가능한 연수는 제일 낮은 곳이 한일고속입니다. 한일고속은 버스 경력이 2년 이상만 되면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기가 경력이 짧으시다면 한일고속을 지원해서 하시면 되고 가능성도 높은 편입니다. 근데 다른 회사보다 뭐 중앙, 동양, 금호보다 같은 일을 하고도 적은 보수를 받아가는 것이 단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버스 경력 2년을 채우기 위해서는 사실 먼저 버스 대형 면허증을 따는 것이 가장 우선이고 자기가 운전 경력이 있다면은 쉽게 마을버스나 아니면 시내버스에 지원할 수 있겠지만 자기가 경력이 없다면 아는 분을 통해서 인맥을 통해서 하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는 되게 친분이 있는 분이 관광버스를 하셔가지고 한번 알바를 해보라고 해서 대형 면허증을 따게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약 7년간 경력을 쌓고 고속버스에 지원하게 됐습니다. 7년 정도, 사실 7년도 저는 굉장히 길다고 생각하지 않고 지원해서 처음에는 떨어질 줄 알았었는데 좀 운이 좋게 한 번에 붙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고속버스는 하루에 운전하는 그 키로가 굉장히 많습니다. 전에 제가 관광 회사에 있을 때 하루에는 만대 200에서 300km 거리를 뛰었다면 이 고속버스는 최하 600에서 800km 장거리를 뛰는 직업이 있어서 운전이 자기에게 꼭 맞아야 합니다. 자기가 운전이 적성에 맞아야 하고 운전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으시면 안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으로 운전을 통해 드라이브를 통해서 스트레스를 풀고 또
이 운전을 봉사활동으로 해왔기 때문에 운전을 할 때 되게 부담감이 없고 편안한 마음으로 늘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운전을 통해서 무료로 봉사했던 것을 여기서는 운전을 하는데 이제 월급도 주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일석이조였죠. 또 겸사겸사 여행도 좋아하고 하기 때문에 제가 운전을 할 때마다 그냥 일을 한다는 느낌보다는 사실 드라이브를 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사실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 자기에게 뭐 돈 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자기 적성에 맞아야지 사고도 없고 좀 즐겁게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다시 본론 들어와서 아, 이 고속버스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선은 2년에서 버스 경력 2년에서 4년 정도는 있어야지 이쪽 고속회사에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일단 운전직으로 종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트럭도 버스나 일반 트럭도 경력을 쳐주는 곳도 있으니 만약에 버스가 기회가 안 되시면 트럭을 모는 것도 좋은 경험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고속버스에서 운행하는 버스 차량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기아 자동차 그랜보드이고 두 번째 현대에서 나오는 유니버스 두 종류가 있습니다. 될 수 있는 가능하다면 이 두 종류의 차량을 운전해보고 시험을 치르는 것이 또 유리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기 평가가 있기 때문에 항상 버스를 운전 시작을 했다면 출발은 항상 1단을 놓고 출발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평가에서 꼭 1단 출발을 하는 것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부드럽게 1단 출발하고 나가는 것을 신경을 써서 하는 것이 또 중요합니다. 또한 중앙고속 같은 경우는 일반 1차 서류 평가가 있고 두 번째 이제 건강검진을 통해서 2차를 통과하고 세 번째 이제 실기와 면접을 통해서 최종 결과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최종 합격자들은 6주간의 교육을 전 노선 견습을 통해서 운전과 그 노선을 모두 숙지하는 6주간의 교육을 합숙하면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주말만 집에 토요일날 오전까지 견습을 받고 토요일날 오후부터 일요일날 쉬게 되며 이렇게 해서 전국을 다 다니면서 운전을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또 견습 중에 최종 합격되었을지라도 실제적으로 운전을 하다가 정 맞지 않을 때는 탈락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최종 합격해서도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버스가 짧은 거는 12m, 또 긴 거는 12.5m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좌우로 회전할 때 회전과 동시에 백미러 뒤쪽을 항상 보면서 뒤축이 항상 닿나 안 닿나를 확인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속버스는 집에 매일 일을 하고 집에 매일 가는 것이 아니라 한번 출근해서
뭐 길게는 4일까지 집에를 못 들어가고 밖에 나와서 이게 회사 숙소에서 자면서 일을 하는 게 고속버스의 가장 단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밖에서 생활하고 지내는 것이 잘 맞는 분들이 고속버스에 지원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뭐 월급만 연봉이 높다고 해서 고속버스를 지원했다가 거기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니 자기가 바깥의 생활을 하는 것에 문제가 없고 괜찮다면 다른 사람들과 지내는 것에 부담이 없다면 얼마든 지원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중앙고속 같은 경우는 최하 연봉이 5천에서 6천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다른 기타 다른 운전직을 받을 수 없는 많은 금액을 받고 있어서 사람들이 한번 들어오면 나가는 일은 거의 어,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오려고 또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전에 관광회사에서 받았던 뭐 200에서 250 그 선보다 거의 한 진짜 2배 이상을 받는 것 같습니다. 일은 편하게 하면서도 금액이 많으니까 나름 보람도 있고 주위에서 또 인정도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혹시 고속버스 또 운전직을 준비하는 사람들이라면 계시는 분들이라면 먼저 자기가 운전할 수 있는 그러한 직종에서 일을 시작하는 것이 먼저 가장 중요하고 또 운전을 즐겁게 또 항상 이렇게 운전할 때 내가 오늘 여행 다니는 그런 기분으로 운전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도 굉장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뭐 여기서 원주나 뭐 부산을 가든지 새로운 곳을 간다는 기분으로 또 즐거운 마음으로 드라이브 간다는 기분으로 운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내가 구경도 하고 여행도 하면서 돈도 벌 수 있다는 그런 마인드가 자기 스스로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운전직을 직업으로 갖고자 하시는 분들은 평소에 생각하는 습관들 그런 것들을 이렇게 바꿔가고 좋은 긍정적이고 좀 자기 스스로에게 칭찬해 줄 수 있고 또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습관을 들인다면 고속버스에 오셔서도 충분히 잘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뭐 두서없이 이런저런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나중에 더 만약에 자세한 좋은 정보들이 있다면 더 다음에 또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기분 좋고 또 감사하는 하루 되셨으면 하면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